안녕하세요. 결혼 8년 차 애둘만 맞벌이 부부입니다. 저희 가족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내는 편입니다. 남편과 저는 맞벌이 부부로 두 아이를 키우며 매일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때로는 육아와 일의 균형을 맞추는 게 벅찰 때도 있지만 함께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속에서 유독 저희를 힘들게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결혼 초기,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로 바쁘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는 우리 식구다.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동했고, 시어머니의 따뜻한 말투와 미소에서 진심이 느껴지는 듯 했어요.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가족의 온기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제게 그 말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동안 몇 가지 기억에 남는 일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갑작스레 눈물을 보이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와 저희 부모님은 적잖이 당황했지만 남편이 외동아들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며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결혼으로 아들을 떠나보내는 서운함이 크겠거니 하고요.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지자 남편과 저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연신 눈가를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뿐인 우리 아들이 이제 내 곁을 떠나는구나. 그 순간 저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부모로서 외동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해할 수 있었기에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결혼식 당일 시어머니의 모습은 상견례 때와는 다른 차원의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눈물을 훔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오열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마치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이별의 순간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특히 딸을 보내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오히려 차분하고 담담한 모습이셨기에 시어머니의 눈물은 더욱 두드러져 보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역시 외동아들 결혼이라 서운한 마음이 크신가 보다라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당시에는 주변의 반응에 휩쓸려 시어머니의 눈물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난 뒤 그날의 눈물이 단순히 아들을 결혼시키는 서운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점차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결혼을 통해 독립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고 그것이 서서히 저를 향한 집착과 공격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첫날부터 시어머니는 제게 너무 많은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너희 집 살림하는 거 도와줄까? 내가 반찬 좀 보내줄게. 우리 아들이 이런 반찬을 좋아해.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행동이 좀 과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관심을 좋은 마음으로 여기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진짜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싶어서 이렇게 애쓰시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건 모두 저의 착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번은 저의 친언니의 딸, 그러니까 조카 돌잔치가 있었던 날 시댁 쪽 남편의 사촌 형의 결혼식이 겹쳤습니다. 저는 당연히 언니의 돌잔치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우리 식구인데 어떻게 친정 행사를 먼저 챙길 수 있니? 저는 언니에게 가지 못한 것을 사과하며 눈물을 흘렸고 언니는 몹시 서운해했습니다. 저도 참 서러웠습니다. 제게는 태어나면서부터 함께한 친정가족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모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는 저를 하나의 개별적인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자신의 아들을 위한 도구처럼 대했고 제가 친정에서 배워온 모든 것을 깎아내리며 제 자존감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자 저는 주저없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병간호에 전념했습니다. 병실에서의 며칠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검사 때문에 금식 상태였고 저는 하루 종일 곁에서 필요한 걸 챙기며 남편을 돌봤습니다. 어느덧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병문안을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퀭한 제 얼굴을 살피며 물으셨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 순간 저는 조금 위로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해 주시는구나 싶었죠. 그래서 네, 잘 챙겨 먹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다 죽어가는데 내가 어떻게 밥이 넘어가니? 참 뻔뻔하다. 그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편을 위해 쉬지도 않고 간병했는데 오히려 비난받는 제 모습에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삼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시어머니는 병실에 들를 때마다 저를 비난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느리가 간병한다고 해서 왔더니 이게 무슨 꼴이냐? 우리까지 병원 밥 먹이려는 참이니? 그 말이 남편에게도 들릴까봐 저는 그저 입을 다물고 시어머니의 비난을 참아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서 며칠 후 퇴원했지만 그 사건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간호한 시간이 오히려 저를 더 비난받게 만들었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결혼 생활이 길어질수록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섰습니다. 그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친정까지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명절 요리를 준비하다가 작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해도 명절 요리는 서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만든 음식을 보더니 불쾌하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한테 뭘 배웠길래 이렇게밖에 못하니? 처음엔 제가 서툴러서 그러려니 했지만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단순히 저에게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친정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셨습니다. 내 부모가 이혼해서 그런 것도 모르고 사는구나. 그 말이 얼마나 저를 아프게 했는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신 건 제 잘못이 아니었고 저는 누구보다 그 상황을 이해하려 애써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것을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며 제가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몰아세웠습니다.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시어머니 앞에서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를 비난하는 건 참아도 제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너 지금 시댁에서 감히 이런 태도를 보여? 이건 못 배운 거 티내는 행동이야. 당장 집에 가. 다시는 오지 마. 남편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는 그저 눈치만 살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분노에 눌린 그는 저를 방어해줄 힘이 없었던 겁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달 동안 저는 시댁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신 전화를 걸어와 사과하셨고 우리 사이를 중재하려 노력하셨지만 이미 제 마음에는 깊은 금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다시 시댁에 발걸음을 옮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막말은 여전히 계속되었습니다. 아들 장가를 잘못 보냈다. 새 장가를 보내야겠다. 이 말들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말들이 아이들 앞에서까지 서슴없이 나왔다는 겁니다. 한 번은 아이가 시어머니의 말을 따라하는 걸 보고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아빠, 새 엄마 찾아준다고 했어. 엄마나 놔두고 어디 가면 안 돼. 그 말이 제 귀에 박히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이런 환경에서 자라도록 놔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남편에게 단호히 말했습니다. 당신 어머니와는 이제 단절할 거야. 더 이상 내 아이들이 이런 말을 듣게 할 순 없어. 방관하던 남편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제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절 선언을 듣고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 난감한 상황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올수록 우리 부부는 점점 더 시어머니에게 정이 떨어졌습니다. 시댁과 단절 선언 이후 올 설과 추석 모두 연락 한 번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시어머니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어린이집 선생님으로부터 황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할머니라는 분이 오셔서
아이들을 데려가시겠다고 하시는데 보호자 명단에 없으셔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화를 내시면서 본인이 할머니니까 데려가야 한다고 하세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급히 어린이집으로 달려가 상황을 확인했지만 다행히 선생님들이 단호하게 막아주신 덕분에 아이들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이집 앞에서 난동을 부리다시피 한 시어머니는 결국 남편이 와서 상황을 수습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겨우 설득해 집으로 돌려보냈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남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돈 1,000만 원을 줄 테니 다시 연락하고 지내자.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일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적인 사과를 하신 것 처음이었기에 놀랐고, 다른 하나는 그 사과마저도 진심이 아닌 회유의 수단처럼 느껴진다는 불신이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그걸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하자 시어머니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미안해야 하니? 나는 그저 우리 가족이 다시 모이길 바랄 뿐이야. 너도 알잖아. 며느리가 나를 오해한 거라고. 어머니는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문제를 저희 부부 탓으로 돌리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다시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데려가는 일은 절대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오히려 억울하다는 듯 반박했습니다. 나는 할머니야. 내 손주를 데려가는 게 뭐가 문제니?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 이 대답에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던 중 그녀는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돈 1,000만 원을 줄 테니 이제 그만 좀 하고 다시 잘 지내자.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길 수 없었는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돈 얘기하시려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주셔야겠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말을 돌리며 남편에게 이렇게 따졌습니다.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평생 대든 적도 없던 내가 이제 와서 이렇게 나를 무시하니? 다 내 와이프가 뒤에서 너를 조종하고 시킨 거지? 그치? 남편은 더 이상 대화가 의미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고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대화는 항상 이렇게 끝이 나곤 했습니다. 화해의 가능성을 찾으려던 시도는 또 한 번 벽에 부딪혔고 남편은 더 이상 어떤 설득도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어머니의 이 같은 태도에 완전히 질린 듯 보였습니다. 정말 엄마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남편은 며칠 동안 별말이 없더니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엄마가 아무리 내 엄마라지만 우리 가족을 더 이상 이렇게 휘둘리게 둘 순 없어. 이사 가자.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에서도 이제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이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 아이들이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불쑥불쑥 찾아오는 행동에 노출되는 것이 걱정되어 왔던 터라 남편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맞아. 나도 사실 계속 불안했어. 어린이집에 또 찾아오거나 우리가 없는 사이 아이들을 데려갈까봐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 이사 가는 게 최선일지도 몰라. 그렇게 남편과 저는 이사할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신중히 매물을 검토하더니 괜찮은 집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보여준 집은 조건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러 가서 집을 살펴보니 집 구조도 좋았고 아이들이 자라기에 적합해 보였어요. 그래서 계약금까지 걸어놓고 왔어요. 그런데 이사를 준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찜찜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런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계속 지내면 지금처럼 불안 속에서 살 수밖에 없잖아. 엄마가 우리 집 주소를 모르면 그나마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거야. 아이들 어린이집도 옮기면 되고
이번엔 정말 단호하게 끊어낼 거야. 남편의 결단력 있는 태도에 저는 조금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사를 감행하면서도 시어머니와의 문제는 정말 끝이 날 수 있을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거든요. 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신중하게 고민해 보자고 했습니다. 남편도 제 말에 동의하며 이사를 결정하기까지의 마지막 단계에서 서로의 의견을 정리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라디오를 통해 청취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어요. 과연 저희 부부가 이사라는 결정을 내리는 게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조언이 정말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